화밀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아닌데요.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결론은 정당성과 합리성 맞는데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거 기억나시죠? 오늘은요. 상생 서로 돕는 시민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좋은 내용과 답답한 내용이 공존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각자 도생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프지 마세요. 이제 아프면 큰일 나요. 말씀드렸고 또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갔어요. 되게 무서운 태풍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 지역 입장에서는 스치고 지나갔지만 포항, 제주, 여수 쪽에서는 굉장히 큰 태풍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예 우리나라를 다 덮어버렸어요, 태풍이. 그리고요,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한 첫 슈퍼 태풍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슈퍼 태풍은요, 그 적도 근처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일본 조금 아래서 발생해서 보통 그러면 태풍이 작아요. 일본 밑에서 발생하면. 근데 이거는 거기서 발생한 첫 슈퍼 태풍입니다. 그래서 온난화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요. 중심 기압이 940 헥토파스칼, 제주 기준으로 사상 최강이었습니다. 아주 센 태풍이었습니다. 자, 다른 태풍들과는 특이한 경로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일본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사이로 가다가 갑자기 아래로 꺾었어요.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나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180도 턴을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경로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여기서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 쪽으로 갔다가 다시 태평양으로 가면은 밑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근데 누가 때린 것 마냥 확 위로 올라와서 우리나라 제주도 포항 근처를 직격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태풍 경로 예측도 되게 힘들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인명피해 총 15명. 이거는 9월 7일 18시 기준입니다. 사망 11명, 실종 1명, 부상 3명. 꽤 큰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인명피해 중 대부분이 포항의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요.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이거 뉴스 보셨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게 제가 이 뉴스를 쭉 보니까 자꾸 그 관리소장이라는 분을 욕을 하더라고요. 한 6시 50분쯤에 침수가 됐는데 이 관리소장이 6시 반쯤에 아침에 빨리 차 빼라고 광고를 했대요. 방송을 했대요. 그래서 차 빼러 내려왔다가 참사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왜 방송을 했느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찾아봤죠. 이거 보십시오. 현행 아파트 재난 대응 매뉴얼엔 침수 예상 시 차량 신속히 이동하세요라고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관리소장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리소장이라고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가자격증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매뉴얼에. 아파트가 침수될 것 같으면 지하가 침수될 것 같으면 얼른 차 빼세요라고 연락을 해야 돼요. 거꾸로요. 만약에 이 관리소장이 차 빼라고 연락을 안 했어요.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러면 침수된 차는 누구 책임이에요? 관리소장 책임이 될 확률이 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그딴 식으로 재판해 왔어요. 이 사람은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 보면 주차장 침수 땐 출입구를 봉쇄한다 라는 매뉴얼이 있었다면 해서 매뉴얼을 바꾸자 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요. 여기서 총 7분 돌아가시고 1명 지금 실종 상태잖아요.
이게요. 이거 보십시오. 포항시는요. 하천 정비 미흡을 지적을 받았어요. 즉 경북도 감찰에서 야, 그 하천 니네 그 이번에 범람한 하천 있잖아요. 포항에서. 그 하천에서 범람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찬 거예요. 그런데 그 하천이요. 되게 실개천인데 그 옆에를 다 자전거도로 산책로로 덮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를 그냥 습지로 놔뒀으면 물이 흘러가고 스며들었을 텐데 거기를 다른 말로 다 공구리를 시멘트로 발라버리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 넘친 물이 이 포항 아파트 지하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뉴스 보세요. 포항시는요. 경북도가 하천 정비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가지고 시설물 과하다. 그리고 태풍 때마다 범람해서 치수가 급하다. 뭐 경북도 지시에도 막 했는데 포항은요. 걷기 행사하고 경관 조성에만 신경 쓰고 뭐 시민들 편의시설 놓고 거기에만 신경 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은요. 어떻게 하느냐. 다 이 관리소장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포항시가 첫 번째 잘못이에요. 왜냐? 하천은 정부관리거든요.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천은.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못 만든 도로교통부 건설부 거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 시스템적인 문제를 한 명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그래요. 힘없는 관리소장 한 명한테. 이게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계속이요. 이재민이 약 2,700명. 그리고 재산 피해가 약 현재 1조 7,300억 정도 났어요. 재산 피해가. 그런데 더 크게 7천억 원쯤 더 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많이 복구가 됐다고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그거 잘 못 믿겠고요. 뭐가 문제냐?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보시면 홍수가 물이 시커멓게 보이죠? 거기에 이게 해병대 장갑차예요. 수륙 양용 장갑차. 이번 폭우 때문에, 태풍 폭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갇히고 이러니까 해병대에서 장갑차를 출동시켰어요. 무척 잘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거는 물에도 가고 땅에도 갈 수 있거든요. 예, 홍수 때 사람 구조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 그 장갑차들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포항제철이에요. 포항제철에 이번에 포항제철에 크게 3개 용광로가 있거든요. 그게 다 침수됐어요.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항제철 이 시설을 못 쓰게 된다. 최소 6개월에서 길게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철강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포항제철에서 큰 불이 났거든요. 홍수 때문에. 그 화재 진압하러 지금 장갑차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홍수 때 군에서 장갑차를 동원했다. 무척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포항제철 침수됐다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잘 뉴스에 안 나요. 되게 큰 일이거든요, 이거. 포항제철에서 이 철강을 생성 못하면 우리나라 건설이 안 돼요.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근데 뉴스에 잘 안 나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 다 돼가거든요. 뉴스에 잘 안 나요. 태풍 흰남노로 정부가 열심히 준비했다. 이런 뉴스만 나요. 여러분 언론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시카고 피자집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덤프트럭이 서 있어요. 잘 보면 보도블록에 올라가 있어요. 다. 그쵸 지금. 이게 뭐냐? 이게 흰남노 당시 제주 상가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덤프트럭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 트럭들이? 그거예요. 제주도에 태풍 직격 먹었잖아요. 이 상가 큰 통유리들이 바람에 깨진대요. 그거를 이 큰 트럭으로 막아준 겁니다.
저 이거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저 이런 거 보면 가만 안 있습니다. 조사를 했죠. 자, 이번에 울산이에요. 여기는 울산. 울산에 공사장이 아직 공사가 다 안 된 거예요.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바람이 들이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대요. 또 트럭에다 막아줬어요. 이거 뉴스에 안 나죠? 뉴스에 안 나요. 왜 안 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날 것 같습니까? 이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왜 뉴스에 안 날까요? 왜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조사했어요. 알고 봤더니 2019년 시흥에 큰 태풍이 왔었대요. 그때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태풍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덤프트럭들이 다 막아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피해가 전무했어요. 비닐하우스가 안 날아갔다고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주도했느냐? 이거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메모하고 트럭 기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들렸다 가세요. 우리가 맛있는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막 그 업주들, 화훼단지 업주들이 감사하다고 편지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따뜻하고 보기 좋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보세요. 경기도 시흥시라고 써있죠, 지금. 차에. 여기 작은 글씨로 뭐냐? 전국 화건설기계 연합회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화물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이렇게 큰 덤프트럭을 갖고 있는 노조들 있죠. 거기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아예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런 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부에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연합회 이런 노조에 연락을 해서 혹시 덤프트럭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예 지금은요. 그냥 약소와 10만 원을 준대요. 한번 보내주면. 근데 그 10만 원으로 무너지는 거 막는 게 훨씬 낫잖아요. 서로 윈윈이잖아요. 이거를 건설기계노조, 즉 화물연대나 이런 노조에서 좀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뉴스에 안 나요. 이거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잘하는 일을 뉴스에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또 조사를 했죠. 알고 봤더니 바로 이 피자죠. 이 피자. 한 작은 매체에서 이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 피자 가게 주인한테. 예. 무려 10년 전부터 해왔답니다. 이거를. 이렇게. 태풍이 올 때 여기 앞에 트럭으로 막아주세요 하고 막아주면 뭐 피자를 준다든가 한 10만 원 드린다든가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 한 10년 됐대요. 근데 뉴스에 안 나요. 언론이 입 닫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시민들은 상생하고 있어요, 서로. 근데 여러분, 이거요, 동사무소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재난대책본부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지 않아요. 노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요, 뉴스에.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게요, 뭐냐? 자세히 보시면 이 상가 앞에 트럭이 있는 거잖아요. 보도블록 위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이걸 신고한 개새끼들이 있답니다. 불법 주정차로. 그러니까 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끼리 서로 상생하고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트럭 주인들 좋고 가게 주인도 좋은 거잖아요. 이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신고했답니다. 주차 위반이라고. 이런 병신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자, 안에서 열어야 돼. 창문 열어봐, 창문. 폭우로 물에 잠긴 다세대 주택 반지 앞 고립된 한 남성을 구출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불빛 보고 오면 돼. 불빛 보고. 바로 손 잡으면 돼. 창문이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자 유리창을 깨기로 합니다. 아,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야 돼요. 소화기로 쳐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기스페나 빨리 좀. 빗물이 안에 있는 남성 얼굴까지 차올라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승훈아, 좀만 버텨. 승훈아, 조금만 더 버텨. 침착해. 침착하고 있어.
30초 정도 지났을 무렵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하고 반지하 집에 갇혀있던 남성이 창문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29살 이승훈 씨가 반지하 집에 고립된 지 1시간여 만에 구출된 순간입니다. 10분 정도만 더 있었으면 저 아마 그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이 씨는 당시 빗물이 종아리까지 찾아 탈출하려 했지만 수압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19 구조를 기다리는 사이 신림동 의인들이 나섰습니다. 은석준 씨는 사람 소리가 들리자 반지하우스를 확인하려고 주택 안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발이 안 닿고 이제 물이 그냥 천장이랑 딱 머리 하나 차이였거든요. 장롱도 떠다니고 있었는데 장롱도 예, 지금까지 이 보신 영상에는요, 이 세 분, 특히 세 분은요, 반지하, 다른 반지하도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주변에 반지하 가서 5명을 구원해냈습니다. 시민들이요. 나라가 개판이고 정부가 개판이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야, 왜 여기만 침수해? 저기도 침수했겠네? 가보자! 하고 막 구해낸 거예요. 물론요, 예, 우리 소방관 119 구조대도요, 열심히 구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지하에 수압이 차잖아요? 이거 구조해내는데 보통 1시간 걸려요. 다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관을 늘려야겠죠. 아니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안 들어가게 하든가. 두 가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서울시는요, 현 서울시장이 해서 이 홍수 막는 예산을 거의 1,000억 가까이를 줄여버렸습니다. 그거를 뭐 서울 경관 예쁘게 하는 데로 돌려버렸고요. 그리고요, 제가 인천일보에서 찾은 뉴스예요. 또 이 뉴스도, 이 소식도 다른 언론에 안 나요. 뭐냐? 이거 보세요. 경기 소방본부에 이 윤석열 정부가 감축을 지시합니다. 인원 감축을. 지금도 모자라는데. 예. 2010년 이래 인구 연 10만 명 증가했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1인당 담당 주민이 전국 평균을 상회해요. 경기도가. 더 많이 소방관을 증원해줘도 모자라는 판에 윤석열 정부는요, 공무원 감원 기조로 해서 정원 1%를 줄여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지금. 와,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 도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각자 도생 아니라 어떻게 하죠? 서로 돕는 상생하고 있죠. 이제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살아남아야 돼요.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해지죠. 태풍도 점점 세질 겁니다. 집중호우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배수시설 잘하고 물 빨리빨리 빠지게 펌프장 많이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하고 또 지하에 물 안 들어가도록 잘 막게 하고 지하에도 펌프 큰 거 설치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하에 물이 찼어요? 그러면 구조하러 갈 이런 구조대원들 인력 확충하고 그 반지하에다가 벨만 누르면 바로 119가 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치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19 경기소방본부 1% 줄여라. 그래서 약 지금 114명의 소방관을 줄이게 생겼어요. 경기도에.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분노와 소름이 돋았어요. 신림동 반지하에서 3분 돌아가시는 거 아시죠? 물이 차가지고. 그 익사한 분들을 수습한 딱 3시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창문 너머로 반지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먼저 혹시 여러분 반지하에 살아보셨습니까? 반지하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창문으로 반지하를 들여다보는 건 정말 불쾌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동물원에 갇힌 동물 보듯이 그렇게 하는 포즈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포즈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신발 보세요. 반딱반딱 빛이 나죠? 구두 신고 갔어요. 보통 이런 데는요, 워커나 장화 같은 걸 신고 가요. 그래서 이 지하에 들어가 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밖에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김성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번 수해 났을 때 이러고 이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자원봉사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해야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사람한테 한 대 두드려 맞아요. 그런 사진이에요. 여러분, 수해 입은 현장은요, 그 가게의 주인이나 집주인은 내 삶의 터전에 물이 들어와서 다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슬픈 곳이고요, 아픈 곳이고, 여기를 어떻게 수습하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신림동 반지하는 사람이 죽은 곳이에요. 누구 어디보다도 안전해야 할 내 집에서 비 왔다고 내가 죽은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멀뚱멀뚱 이렇게 구두 신고 쳐다보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하는 국회의원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놨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문제가 그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에 보면요, 딱 비슷하죠. 되게 좋은 집과 반지하 집이 있죠. 그런데 반지하에 물이 찼잖아요, 비 와가지고. 근데 위에 잘 사는 집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우, 가끔 이렇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늘이 너무 파랗네.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비는 누군가에게는 파란 하늘을 주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목숨을 빼앗아 가고 어떤 사람에게 수해 현장으로 내 삶의 터전을 쓸어가는 그런 재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재해 현장에 가서도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러지 못한다고요. 초상집에 가서 아우, 육개장 맛있다. 아우, 다른데 또 누구 또 죽었으면 좋겠다. 나 육개장 좀 먹게.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뽑아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돼요, 이제. 왜냐? 이 정부와 국회의원, 특히 그 당에 제가 싫어하는 그 당의 국회의원들은 우리 삶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출근을 하고 돌아와서 간신히 밥을 먹고 쓰러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음카드 같은 거 다 날려버렸죠. 지역화폐 다 없애버렸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노예 일자리 다 줄여버렸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아놨다고요. 자, 이게 활용점정 최악입니다. 아까 그 사진이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반지하 쳐다보고 있는 사진. 그 사진에다가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글자를 써서 그 사진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놨어요. 자랑이라고.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를 쳐다보면서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그 지시? 애조쌤 뭐예요, 그 지시가? 아니요. 그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천 수위 모니터링을 개발해라. 하천이 범람할 때 경고해주고 그거를 늘 우리가 전자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근데 그거요, 이미 6년 전에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큰 하천 외에 지류 지천은 없다. 지금 우리 한강 같은 큰 한강이 홍수가 나냐 안 나냐, 한강에 모니터 한두 대 있어, 뭐 이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거 보면 참지 못해요. 팩트 체크 해봤죠. 자, 이거 보시죠. 이게 한강 홍수 통제소라는 우리나라 홈페이지예요. 보면요, 여기 이게 지금 한강 유역을 찍은 거예요. 지금 강원도, 경기도, 서울, 인천에만 홍수를 범람하냐, 홍수가 나냐 안 나냐 그 수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대충 100개 이상 있어요, 현재. 되게 잘 돼 있어요, 현재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모르고, 즉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삶의 현장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검색해 보십시오. 한강 홍수 통제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큰 강과 그 지류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다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대통령도 모르고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의 현장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요, 아까 이혁생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 놓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반지하를 없애겠대요. 이것도 미친 소리입니다. 뭐냐?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신축 건물엔 반지하를 지을 수 없어요. 이미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사는 이 검암동에는요 반지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지은 집이어가고 1층이 다 거의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연희동, 신곡동은 반지하가 있죠. 왜냐면 옛날에 지은 거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더 이상 서울시도 반지하를 지을 수 없어요. 법은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를 없애겠다고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사유재산이니까. 그걸 없애려면요, 여러분 왜 반지하 사십니까? 그 서울에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가긴 해야 되는데 서울에 1층, 2층에 지상에 있는 집을 구할 여력이 안 되니까 반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반지하를 만약에 강제로 반지하를 없애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들은 서울에 살지 못해요, 더 이상. 더 멀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경기든 인천이든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니까 지금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교통이 더 증가할 거예요, 교통량이. 이런 그들의 삶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없애, 만들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지역 단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남진이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남진 학생이 여기 있는데 바로 교회 앞에 살아요. 근데 물론 남진이는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남진이가 지하 주차장에 갔다가 이렇게 고립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119 불러도 안 와요. 왜냐? 다른 데도 많이 터졌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옆집이나 같은 동에 있는 누구 연락처를 알아놓든가. 저한테 연락하세요. 집 가까우니까 가겠죠. 우리 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교회 공구 많거든요. 문 뜯고 문을 뽀갤 수 있는 공구 많아요.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우리 최선아 집사님이에요. 예, 평택에 사셔요. 이 영상을 보시는 최선아 집사님, 주변 지인들 연락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단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봤던 반지하에 갇힌 분 있죠. 승훈이라는 그분도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카톡을 날렸대요. 친구한테. 그거 없었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연락하시고요. 안부 묻고요. 연락 잘 받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연락이 돼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이런 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서로 연락하시고요. 급한 일 생겼을 때 연락하시고 잘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